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어르신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교육장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니 교통사고는 젊은 것들이 더 많이 내는데 왜 이렇게 노인네들 교육 꼭 받으라고 하고 적성검사 주기는 또 왜 이렇게 좀 짧게 줄여놔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또 하라는 거는 왜 이렇게 많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일단은 기존보다도 어르신 운전자들 운전면허 갱신하는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들 이렇게 찾아오셔서 어렵게 찾아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이것저것 챙겨서 갱신하시는 모습 보면은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으십니다만, 자,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법 중에 이유 없이 생겨난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어르신 운전자들, 특히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적성검사를 받을 때 치매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통안전교육도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원래 하시던 신체검사서도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어르신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 절차를 조금 복잡하게 해 놓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바로 사고 때문이에요. 사고. 자,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2015년에 23,000여 건이던 건수가 매년마다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9년에는 무려 10,0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3,000여 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 되겠다,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서 2019년부터 생긴 것이 바로 선생님들 적성검사 주기 3년으로 줄이고 교통안전교육 필수로 받게 하고 치매검사도 받게 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교통사고가 조금 줄어드는 듯 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또다시 증가했습니다. 34,000여 건으로. 자, 이렇게 어르신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는데 큰 요인이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인데요. 올해 우리나라는 18.4%,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8.4%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1명꼴로 어르신이란 뜻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아무래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신체 능력들이 떨어지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운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10년 사이에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유발하는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여러 가지 절차를 정해 놓은 겁니다. 자, 만 75세 이상 정기 적성검사 전 절차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각 지역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치매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사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육은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 교육장에서 직접 가셔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온라인으로 받으시면 사실 그 운전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사는 곳에서 좀 멀리 있는 경우도 있죠. 각 지역마다 한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1시간 이상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녀분들 도움 받으셔서 온라인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거 사이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자녀분들 도움받아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서류 다 챙겨서 가까운 경찰서 가셔도 운전면허 갱신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온라인이든 그냥 직접 교육장 가시든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선생님들 보통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 안에 교육장이 있거든요.
교육장에서 교육받고 바로 원스톱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갱신하시기 편하도록 저희가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저희 교수들이 출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준비한 서류들, 자, 첫 번째로 치매검사 결과지, 그리고 치매검사 결과는 1년 안에 기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갖고 계신 운전면허증, 그리고 세 번째는 여권용 사진 2장, 그리고 수수료는 현금카드 둘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지,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국가검진 있죠. 그 검진 결과지로 가름이 되고 2년 안에 기록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 75세 이상 정기 적성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사실 선생님들 어르신 운전자들은 운전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죠. 뭐 20-30년에서 30-40년까지도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어떤 분들은 익숙해서 아직 어렵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운전이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근데 운전의 과정이란 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 일단 봅니다. 보고 교통 상황을 살피고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조작, 그러니까 엑셀, 브레이크, 운전대 등을 조작을 합니다. 운전하는 내내 인지, 판단, 조작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잘 못 봐서, 그리고 때로는 판단을 잘 못해서, 때로는 조작을 잘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멀쩡한 상태에서 사고 나잖아요. 각 과정에서 실수하기 때문인데,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잘 못 보시고 판단 시간도 늘어나시고, 그 다음에 조작할 때도 때로는 실수도 하시고 조작 시간도 오래 걸리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신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시야각 자체가 이제 연세로 인해서 시야각이 많이 좁아지셨어요. 정상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 평상시 운전할 때는 한 120도 정도 나온대요, 시야각이.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제 한 60도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력 자체도 많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안 좋아지신 어르신들도 많으시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반응 시간도 느려지셨어요. 이 그래프는 이제 연령별 반응 시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한국안전학회지에 실린 고령운전자 인지 반응 시간에 대한 연구 논문에 실려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실험을 어디서 했냐면 바로 고령운전자 교육장에서 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연령대별로 운전능력 자가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르신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교육받으실 때 그때 저희가 PC를 통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다 연령대별로 쭉 시켜보고 지켜봤더니 일단 반응 시간이,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답까지 체크하는 그 반응 시간이 20대부터 40대까지는 1.2초, 거의 동일했어요. 40대까지는. 근데 이제 50대부터 점점 반응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자, 보시면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선생님들 반응 시간 보면 이렇게 쭉 올려보면은 반응 시간이 3초,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80대, 90대 가까이질수록 4초까지도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각도 좁아지고 반응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듯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르신 운전자 특성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시력이 떨어졌어요. 기본적인 정지 시력도 떨어졌지만 운전을 할 때는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를 보기 때문에 동체 시력이 중요하거든요. 동체 시력, 야간 시력 다 떨어지셨고, 그리고 빛에 대한 회복 능력도 저하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골도로, 농촌도로 가면은 얼마나 깜깜해요. 암흑천지잖아요. 가로등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차 한 대가 상향등 비치고 지나갔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눈앞이 안 보이죠. 그 시간이
젊은 사람들은 시력을 회복하는데 한 1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게 2초, 3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몇 초 동안 앞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운전하다 보니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하기도 하고 오른쪽 차로로 이탈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지력, 주의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복잡한 도로 가시면은 순발력 있게 적응을 못 하세요. 합류지점이라든지 갑자기 급변하는 교통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리감각, 속도 추적 능력이 떨어지시고 부정확해지시고 그리고 반응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위험한 물체를 보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일단은 그 위험물을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한 어느 정도 시간은 이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공주 시간, 공주 거리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젊은 사람들은 하고 1초면 끝나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초, 3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로 바로 옮기기까지도 젊은 사람들은 그냥 탁 이렇게 옮기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브레이크까지 바로 옮기는 시간도 지연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간도 늘어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똑같은 속도, 똑같은 거리, 똑같은 장애물 같은 조건에서 젊은 사람들은 발빠르게 정지할 수 있는 반면 어르신들은 정지하지 못하고 충돌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를 유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차 한 대가 역주행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다행히 경찰차의 도움으로 잘 이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빠져나가긴 하셨습니다만 이 어르신 운전자는 무려 7km 정도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서 통과하셨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사고입니다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였죠. 자, 그리고 이 사고는 지난 3월에 전북 순창에서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그날 조합장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렇게 서서 투표하시라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한쪽에서 화물차 70대 어르신이 운전하는 화물차 한 대가 나와서 어르신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셨고요. 그때 왜 이런 사고를 유발하셨냐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잘못 밟으시면서 이런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날 4명의 어르신께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16명의 어르신이 크게 다치시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사고는 보시면 여기서 한 그 대형마트의 주차장 5층에서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추락했어요. 네, 이렇게 추락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인해서 택시 운전기사, 역시 70대 운전자셨는데 운전기사분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차가 이제 아래로 추락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차량까지도 이제 덮쳤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부상자가 발생했던 그런 사고입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어르신 운전자, 70대의 어르신 운전자 사고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인지 능력, 신체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유형을 좀 살펴봤더니 차로 변경 중에 측면 충돌하는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속도 감각, 거리 추적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차로 변경을 하려면 신속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이제 어르신들을 운전할 때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다 보니까 또 저속 주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로 변경하다가 측면 충돌하는 사고가 많았고, 그리고 좌회전하고 나서 원래 본인 차로로 잘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데 반대 방향 차로로 잘못 들어가시면서 정면 충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신호 위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작정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조급증 때문에 작정하고 신호 위반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신호를 보긴 봤는데 변환 신호를 미처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아까 보셨던 그 신호 그대로 믿고 통행하시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유발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교차로는 사실 도로가 십자형태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곳이죠. 각 방향의 차들이 다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조심해서 지나야 되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사고 사례처럼 페달을 착각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잘못 밟아서 페달 착각 사고로 유발하시는 경우도 사실 요즘에 잘 뉴스 살펴보시면 몇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르신 운전자들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운전의 횟수와 시간을 좀 줄이시는 거. 필수적인데 빼고는 이제 줄이시는 게 사실 가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이제 운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행 전에 특히 초행길 가실 때는 경로 미리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들 요즘에 다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내비게이션을 휴대폰으로도 요즘에 다 스마트폰도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자녀분 만나실 때 내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하나만 깔아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분께서 내비게이션 깔아주시면 거기서 이제 차량용 내비게이션 쓰시듯이 검색창에 목적지 검색하시는 거예요. 검색하시면 지도를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하면은 넓혀지기도 하고 지도가 확대되기도 하고, 이렇게 꼬집듯이 잡아 당기면 또 축소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진출입로 같은데 미리미리 잘 파악을 하시고 운전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시력 자체가 떨어지셨기 때문에 야간 운전은 절대적으로 자제하셔야 됩니다. 야간 운전은 젊은 사람도 시야가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어르신들은 시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겠죠. 야간 운전 자제하시고, 그리고 장거리 장시간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갑자기 운전하시다가 눈꺼풀이 감기거나 잠이 확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죠. 저희 교육생 중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고속도로 운전하시다가 졸음운전해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들 체력 때문에 장시간 장거리 운전은 자제하십시오.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감기 같은 건강 이상 시에는 운전 절대적으로 자제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몸이 좀 아프시면 더 당연히 체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감기, 특히 눈꺼풀 얼마나 무거워요. 감기 걸리면 몸도 무겁고, 그리고 감기약에는 대표적으로 특히 콧물 감기약에는 항히스테민제라고 진정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약 드신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운전 자제하셔야 됩니다. 감기 걸리신 상태도 마찬가지고 체력 떨어지시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청력도 좀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주행 중에 라디오 소리 엄청 크게 하고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시력뿐만 아니라 청력 또한 교통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라디오 소리는 적당히 좀 작은 듯하게 줄이시고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운전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귀로도 좀 교통정보를 수집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말씀드린 요 주의 사항들 잘 평소에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실천하셔서 정말 선생님들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한 노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고령 보행자 사고와 관련된 부분, 고령 보행자 안전한 보행을 위한 방법들도 한번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